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은 KBS 탤런트 이용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무궁화총연합회 백일환 회장님을 모시고 몇 말씀 그동안에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회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백 회장님께서는 지난 5월달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 수여한 표창을 이렇게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됐나요? 거기 그 AT 그 꽃시장에 네. 거기를 한번 둘러보게 된 동기였고, 네. 거기에 농산유통공사 사장인 홍문표 사장께서 네. 사실은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초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일찍 가서 거기를 한번 꽃시장 경내를 둘러봤습니다. 네. 둘러봤는데 빈 공간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무궁화를 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홍농포럼의 대표인 장세일 대표께서 네. 백 회장님이 여기 심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궁화를 50그루를 분을 떠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직접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금년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걸 중간에 확인도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표창도 이렇게 받으시고 사장께서 또 그렇게 표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저기 백 회장님께 제가 그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 국화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은 관심 밖에 있는 그런 꽃으로 이렇게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동안에.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국화가 지정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된 그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나름대로 그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여쭤보기 전에 무궁화 보존운동의 그 기반이 좀 뭐 미약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 기반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 운동이랄까 아니면은 그 내용 같은 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무궁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이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무궁화가 푸대접 받는 그 기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고, 선생이 무궁화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네. 관심 있냐 없냐 물어보면 100%다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데 무궁화가 벚꽃만 또 못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건 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무궁화 이 전무님들이 국민들한테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보관이 있을 텐데, 그 캠페인 같은 거는 뭐 없나요? 캠페인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사나 공익 활동을 통해서 조금 있는 것 뿐이지, 예.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예산, 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뿐이지, 그러한 조치가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급속도로 무궁화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쉽게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무궁화가 아까 백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꽃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화인 벚꽃만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 학술 활동이랄지 아니면 뭐 축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학술적으로 하려면 역시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궁화를 바로 알게 하는 무궁화 강의, 강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무궁화 심기 운동이나 네. 아니면은 무궁화 축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무궁화의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네. 바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쏟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뭐 서로들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국립산업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해서 무궁화 녹어수, 그러니까 오래된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품종 분류에 대한 나름대로 그 활동 같은 것들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무궁화는 사실 품종이 많습니다. 품종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게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무궁화는 계통별로 크게는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달계통, 백단심계통, 예. 그 다음에 홍단심계통, 차단심계통, 적단심계통, 아사달계통, 청단심계통에서 크게 한 7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색깔, 그렇죠. 색깔별로 달라진다는 것 같은데. 일부 학자들이나 또 무궁화를 재배하는 분들이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거기에 참여한 관에서 자꾸 무궁화 백단심계통이면 백단심계통에서 뭐 일편단심이다 또 한서다 막 여러 품종들을 자꾸 거론해서 그런 걸 좀 보급을 해주시오 그러는데 네,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무궁화를 어렵게 국민한테 전달하면은 안 됩니다. 무궁화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이름 석자로 무궁화에 담겨진 뜻과 사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궁화에 대한 품종을 자꾸 지적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않아도 이 좁은 땅덩이에 동서남북 계층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꽃까지도 자꾸 그렇게 갈라치게 그렇죠. 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라고 이제 안 좋은 그 질환이 우리 이제 그렇게 내습을 했는데 2020년대에 거기하고 연계가 돼서 학교하고 이제 그 연계를 해서 무궁화를 나름대로 보급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나름대로 그 방안이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보통 보급에 관해서는 이제 관이 많이 발주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가 왔던 2020년도에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격리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끼리 서로 만나는 걸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궁화를 매년 재배를 하니까 재배를 하면서 그래도 봄철에는 무궁화를 보급해야 된다. 봄철 기간이 지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때가 늦고 하니까 내가 심어준 무궁화를 내 고향에 있는 중학교 시골 학교지만은 아주 정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거기 빈 곳이 많은 곳에 무궁화를 심어주자.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내가 한 거의 1600그루에서 한 2000그루를 기증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무궁화가 제대로 학교에서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무궁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서 시범을 보이면서 보급을 통하고 그것이 거기에서 꽃이 피는 그 모습들을 학생들이 관찰하도록 하고 또 동문에서 또 8월 15일은 직접 관광버스 몰고 가서 그 무궁화 심은 것을 체험도 하고 구경을 하면서
나라꽃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네. 심겨주는 것에 주안을 두었는데 예, 그게 예, 예. 몇 년간 좀 계속이 좀 됐었죠. 예, 앞으로 이런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던 게 일반화가 되고 좀 대중적으로 많은 학교하고도 뭐 우리 저 백 회장님 모교뿐만 아니고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초등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연계가 돼서 앞으로 좀 많은 이런 학술적인 논의와 보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6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렸었을 때 학교 다닐 때도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입법화가 돼서 국회를 통과를 해서 정식으로 입안이 된 게 2016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무궁화의 영원히 피는 꽃 해가지고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무궁화를 입법 활동을 시작한 것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는 2000년대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노원구의 이노근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 아예 상정도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홍문표 의원이 그걸 시작을 하게 돼서 공식적으로 2016년도에 입법 활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입법화 되지 못하고 산림자원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속에 무궁화 보급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도 이젠 무궁화가 국화로 제정되어지는 가장 어려운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무궁화에 대한 것은 뭐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서울에 있는 학교도 여러 학교를 했습니다. 여기 영등포의 장훈고등학교랄지 목동의 중학교랄지 아니면 신월동의 초등학교 저쪽에 그 일산에 고양시에 있는 학교 등등은 많이 보급도 했고 뭐 군부대며 국가기관이며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죠. 뭐 제 무궁화가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궁화를 저는 주면은 그냥 뭐 100그루, 200그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소형 트럭으로 한 차씩 실어다 줍니다. 그게 기본이 1000그루예요. 그것을 그야말로 이게 나라 사랑하는 하나의 기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후원금을 주든 돈을 챙겨주든 비용을 챙기든 그건 관심 하나도 없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내가 또 나이가 또 젊고 한참 때니까 막 일을 해가지고 밭에 자라는 무궁화를 직접 내 손으로 다 불취해가지고 또 내가 또 차를 부르고 내 차에다가 싣고 이렇게 갖다 군부대고 어디로 다 갖다 준 것이지.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궁화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홍 의원한테는 그런 지적까지 좀 받았습니다. 그냥 보급을 그렇게 하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골고루 100그루, 200그루씩을 주더라도 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더 많은 곳에 나눠줘야지 한 곳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내가 받았고 또 그것을 받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저기 사단법인 무궁화 총연합회 이제 101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무궁화사랑 중앙회 이런 단체도 있고 유관 단체가 한 뭐 두세 군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 단체 공식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설립 허가를 내준 공익 단체 또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를 내준 이 두 군데서 나온 것은 그야말로 그 공법 단체입니다. 공익 단체예요. 내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은 17, 8개
아니면 16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 현재.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난립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핵심적인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 예. 통합이 좀 덜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 정도, 개인적으로 예, 그 좀 정도, 해보는데 그 정도의 예, 단체를 가지고는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모든 일들은 예, 예, 나눠서 예. 해야지. 우리나라 지역이 좀 많습니까? 예. 전국의 광역시만 하더라도 음. 자치 제주도 세종시까지 합하고 하면은 17광역 특별자치도까지 그렇게 해서 예, 오히려 많을수록 좋겠다. 그러면 백 그 회장님 정도로 생각은 되는데 예. 한 개 단체가 한 광역시 하나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단체의 재정 상태하고 연관이 돼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단체들도 제 역할을 다 못합니다. 유명무실하고. 우리 단체도 그 역할을 다 못해요.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그것이 가장 지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무궁화 총연합회 우리 백일환 예. 회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역할이랄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솔선수범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보고 보는데 앞장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에 맞대서 우리 활동의 특징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영향은 앞으로 이제 활동에 따라서 영향이 이제 분명히 따라올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백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보급에서부터 무궁화 운동에 대한 것을 첫째로 지금 가져본다고 하면 예.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우선 무궁화를 법제화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제화. 무궁화 법제화를 그동안은 정치권에 맡겼어요. 예. 정치권에 맡겨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국민들 대부분들이 무궁화는 이미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단지 법에 명시되기를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궁화 단체가 무궁화가 보급이 제대로 되질 못하고 무궁화 운동이 그냥 입으로만 하고 그치고 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게 하여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무궁화가 아직 법으로도 제정이 안 되고 무궁화에 대한 권위를 국가에서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무궁화가 법으로 제정이 안 되면 국제 플라워 데이 각 나라의 국화 대회가 국제적으로 있는데 참여도 못합니다. 과거에 실예로 과거에 수년 전에 밴쿠버에서 국제 프라이데이 때에도 우리나라 참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게 해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이걸 법으로 빨리 처리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원 우선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국민들한테 이제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이 왜냐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무궁화 회원은 50만밖에 안 되는데 가을에 피는 가을국화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무궁화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즐기는 건 무궁화 공원이나 무궁화 피어있는 데 가서 즐기는 것보다는 벚꽃 피는 그 벚꽃 아래에서 즐기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성을 자칫 잘못하면 상실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일본 사람들의 그 중요한 거. 제가 일부 내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네 걸로 만드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벚꽃도 뭐 제주도 벚꽃이 일본으로 날아가서 일본의 국화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지금 그 사람들은 합리화로 이렇게 비껴나가냐면은 품종 자체가 일본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한 꽃이 예. 제주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억지 논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백일환 회장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상기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아쉬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걸 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은 뭐 흥분을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 뉴스를 이 인터뷰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이제 입법화도 공식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공론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 무궁화사랑 중앙회회 부회장 겸 홍보대사로 지금 이제 봉직을 하게 됐는데 제 책임 그리고 업계 무거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백일환 무궁화총연합회 회장님의 좋은 말씀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